20대 우울증이 노력으로 어떻게든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기에 타인에게 동기부여하는 일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저는 우울한 순간이 있더라도 노래를 듣거나 좋은 향을 맡으면 금방 기분이 돌아오기 때문에 누구든 저처럼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고 우울증을 이겨낼 수 있을 거라 여겼습니다. 의학적 정의에 따르면 우울증은 단순히 우울한 느낌이 아니며 전두엽과 변형계의 기능 저하로 우울하고 의욕이 없으며 집중력이 떨어지는 상태를 말한다고 합니다.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은 일상의 어떤 자극에도 별다른 감흥을 느끼지 못하거나 혹은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여 있어요. 어떤 사람은 누가 어떤 말을 해도 전부 나를 비난하는 것처럼 들리는 기분이라고 말을 했었는데요. 그러므로 우울증은 누구나 한 번씩 느끼는 우울감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일시적인 기분이 아니기에 개인의 의지만으로는 해결하기가 어렵죠. 그렇기에 우울증은 전문가로부터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환자의 가족, 친구, 애인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너보다 힘든 사람 많아, 혹은 내 태도가 문제야 라는 어줍지 않은 충고보다는 차분히 이야기를 들어주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선에서 도와주어야 합니다. 혹시 주변에 우울증을 가지고 있는 지인이 있는지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나는 그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을까요? 혹시 그 사람이 우울증에 또 한 획의 상처를 그은 건 아닌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지금 이 순간 너도 나도 MZ. 반갑습니다. 너도 나도 MZ의 진행자 전혜정, 박용주입니다. 첫 번째 코너 MZ의 연결고리. 오늘은 저번 시간보다는 좀 더 심오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바로 MZ세대의 소비 트렌드와 재테크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혹시 용주씨는 보통 소비를 어디에 하시나요? 저는 옷이나 소장품에 대해 관심이 크게 없어서 거의 먹는 것에 소비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러면 혹시 재테크를 진행 중인 것이 있나요? 아직은 없어요. 네, 저는 요즘 주식 관련 책도 직접 사서 읽을 정도로 주식에 굉장히 빠져 있는데요. 이런 소비와 재테크의 기술들이 요즘 MZ세대 사이에서도 굉장히 뜨겁다고 합니다. 특히 재테크 부분에 있어서는 2020년 동학개미 운동이라 불렸을 정도로 MZ세대에서 엄청난 계좌 개설이 일어났으며 이러한 열풍이 ETF로도 이어지기도 했었죠. 추가적으로 자기 개발에 있어 여러 유튜브 채널과 강의들을 접하면서 부수입이나 1인 기업, 브랜딩을 하기 위해 다양한 경험이 된다고 생각이 들면은 과감하게 투자를 하는 소비 형태도 드러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지금의 MZ세대 사이에서는 첫 번째로 디지털 환경에 쉽게 노출되어 있으며 둘째, 소비 중심이 될 차기 세대이자 셋째, 재테크에 눈을 일찍 뜬 세대로 넷째,
물질적인 것을 추구하기도 하지만 다양한 경험을 통해 가치를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이 들면 지불할 의향이 있는 4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주씨, 혹시 이 4가지 특징 중에 본인이 해당되는 특징이 있나요? 저는 첫 번째랑 네 번째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디지털 환경에 잘 노출이 되어 있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다면 지출을 아끼지 않는 편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네, 저는 모든 것이 해당되는 것 같네요. 특히 무언가를 위해 과감히 투자해야 한다라는 마지막 특징은 더욱더 공감이 가는 것 같습니다.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가치가 있어 보이는 것에 대하여 과감하게 소비를 하는 MZ세대 사이에서의 소비 형태가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은 플렉스의 일환인 명품 소비, 오픈런을 들 수 있습니다. 용주씨는 혹시 명품 좋아하시나요? 또 명품으로 인한 재테크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명품 가방이랑 옷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소비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그 돈으로 다른 걸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아직 명품을 살 능력은 안 되는 것 같아서 명품 소비는 못하고 있는데요. 명품을 살 수 있는 환경이 된다면 저도 이러한 명품 소비 재테크 또한 도전해보고 싶네요. 명품 소비 재테크가 뜨거워진 결과 2020년에 명품 이용 비중도 꾸준하게 유지되어 오거나 늘어나고 있는 추세가 되었습니다. 특히 소비 트렌드 중 20대에서의 명품 증가가 눈에 띄는데요. 과거의 일반적인 형식인 대학을 진학해 취업을 준비하여 회사에 입사하는 과정이 아닌 별도의 사업과 투자를 통해 자산을 불려나가는 젊은 층도 많아졌습니다. 한마디로 재테크에 눈도 뜨고 결단력을 가지고 바로 실행에 옮기는 성향이 아주 강하게 나타나고 있네요. 최근에는 각자의 확고한 취향을 바탕으로 남들과는 다른 것을 추구하는 것과 연결되어 나타나기도 한답니다. 대표적으로 개인이 좋아하는 물품이나 소비 영역을 파는 행동인 디깅 소비라는 개념으로도 나타날 만큼 앞으로 또 어떤 새로운 소비 트렌드가 나타날지 궁금해집니다. 네, 오늘의 MZ의 연결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돈에 눈을 뜨는 연령대가 낮아지면서 우리나라의 경제가 더 활성화될 것 같네요. 저는 이런 소비나 재테크에 대한 의식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발전할 우리나라의 경제를 응원하며 오늘의 첫 번째 코너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첫 번째 코너의 진행자 전혜정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MZ의 플레이리스트의 DJ 박용주입니다. 지난 한 주간 다들 잘 지내셨는지요? 저는 지난주 녹음을 마치고 살짝 억울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저번 시간에 시티팝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가수 윤상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엄청 옛날 사람처럼 보인 것 같아서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저희 또래 친구들은 거의 모르더군요. 그 뒤로 모를 수도 있다라는 걸 인정하고 옛날 사람으로 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해드릴 노래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MZ세대라면 모를 수 없는 노래를 준비해왔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노래는 MZ세대가 열광한 힙합입니다. 1999년 드렁큰 타이거부터 시작해서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많은 대중들에게 사랑받는 장르입니다. 힙합이란 장르가 처음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는 지금과 같이 하나의 장르로 받아들이는 시선은 아니었죠. 당시 서태지와 아이들의 영향으로 가사를 멜로디 없이 내뱉는 랩이라는 창법이 알려졌지만 온전히 랩만으로 이루어진 곡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랩만으로 이루어진 곡을 처음 시도한 드렁큰 타이거는
우리에게 큰 충격과 신선함을 안겨줬습니다. 하지만 호불호는 극심하게 갈렸고 당시 정서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힙합이라는 장르에 새롭게 눈을 뜨고 드렁큰 타이거를 보면서 힙합에 대한 열정을 품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혜정 씨는 힙합 좋아하시나요? 네, 저는 힙합만 들을 정도로 힙합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럼 첫 곡 듣고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슈프림 팀이 부릅니다. 땡땡땡. 슈프림 팀의 땡땡땡 듣고 왔습니다. 2010년 1집의 리패키지 앨범으로 나온 스핀오프에 실려있는 노래입니다. MZ세대라면 모를 수 없는 노래인데요. 힙합이란 장르가 대중에게 가까이 다가갔던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혜정씨는 이 노래 들어보셨나요? 시작부터 웅장해서 정말 신나게 들었어요. 어디서 많이 들어봤다 했는데 이 노래였군요. 슈프림 팀은 사이먼 도미닉 이센스 이 두 명으로 결성된 그룹입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활동하였고 지금은 사실상 해체라고 볼 수 있겠죠. 슈프림 팀의 1집은 기대가 큰 만큼 실망감도 컸습니다. 일반 대중들에게는 좋은 반응이었지만 매니아층들에게는 대중적인 색깔을 입혔다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죠. 1집 활동이 큰 성과 없이 끝났지만 이후 슈프림 팀은 대중들에게 더 이름을 알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때 사이먼 도미닉이 예능에 출연하게 되었고 부산 남자 캐릭터를 가져가면서 지금의 예능인이자 엔터테이너로서의 사이먼 도미닉을 볼 수 있었습니다. 최근 힙합 프로그램인 쇼미더머니, 예능 나 혼자 산다, 놀면 뭐하니 등에 출연하면서 예능인으로서의 사이먼 도미닉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혜정씨는 사이먼 도미닉 씨의 방송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쇼미더머니에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1집 발매 이후 나온 리패키지 앨범인 스핀오프를 발표하면서 기존 1집에 있던 단점들을 보완해서 발매하였고 현 시점에서 슈프림팀의 인생곡인 땡땡땡이 대중과 마니아들 사이에서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 노래는 지금 들어도 전혀 촌스럽지 않은 것 같아요. 전주를 들으면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뭔가 끓어오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또 노래방에서 친구들과 부르면 떼창을 하거나 분위기를 띄우는데 최고인 것 같아요. 이 당시 대중 힙합 장르 부분에서는 슈프림 팀이 쓸어버렸다고 해도 맞을 정도로 멜로뮤직 어워드, 서울가요대상, 골든디스크 등의 시상식에서 힙합 부분을 전부 가져갔습니다. 슈프림 팀을 최고의 힙합 듀오로 각인시킨 해였죠. 불과 1년도 안 된 시점에서 이 모든 걸 해냈습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제가 원래도 이 노래를 알고 있었지만 최근에 쇼다운이라는 브레이킹 퍼포먼스를 하는 프로그램에서 땡땡땡에 맞춰서 비보잉을 하는 모습을 보고 다시 듣게 되었습니다. 노래의 빵빵한 사운드와 비보잉의 폭발력이 만나서 엄청난 시너지를 보여준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다음 곡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곡도 MZ세대들이 열광하던 힙합입니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타이거 JK의 몬스터. 타이거 JK의 몬스터 듣고 왔습니다. 혜정씨는 이 노래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타이거 JK는 드라마 OST로도 자주 들었어가지고 원래도 잘 알고 있었는데 당연히 이 노래도 알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이 노래의 제목을 발라버려로 많이 아시더라고요. 시작부터 강력한 비트와 떼창을 하게 만드는 가사까지 명곡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2009년에 발매된 드렁큰 타이거의 8집의 타이틀곡인 몬스터입니다. 한국어 버전과 영어 버전 두 가지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영어 버전을 추천드려요. 해외 전설적인 래퍼들이 참여하고 아는 윤미래까지 참여하면서 박자를 타면서 노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어 버전도 물론 좋지만 당시 방송 심의 때문에 가사에 대한 부분이 조금 아쉽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나름대로 재치있고 발라버려라는 말에 맞춰 재미있는 가사가 나와서 들을 때마다 따라 부르기도 재미있고 부담없이 들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필굿 뮤직의 대표이자 윤미래의 남편 그리고 조단이 아빠로 활발히 활동하는 한국 힙합 대중화의 선봉장이자 한국 힙합 씬의 대부인 타이거 JK입니다. 이제는 장래 희망이 래퍼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만큼 래퍼나 힙합에 대한 인식도 많이 좋아졌다는 뜻인 것 같은데요. 저도 어렸을 때 힙합이라는 장르를 고운 시선으로 바라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힙합하는 사람들은 다 깡패이고 나쁜 사람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편견이었죠. 그랬던 이미지가 이젠 당당하게 나의 장래 희망이라고 말할 수 있기까지는 타이거 JKC의 역할이 너무나도 컸다고 봅니다. 2018년 드렁큰 타이거의 이름으로 마지막 앨범을 발매하고 드렁큰 타이거가 아닌 타이거 JK로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2018년에 발매된 정규 10집 X는 총 2장의 CD로 구성되어 있으며 CD 한 개당 15곡이 들어가 있습니다. 총 30곡을 수록하고 있는 앨범이 되겠습니다. 30곡답게 피처링진도 만만치 않은데요. 랩몬스터, 슈퍼비, 비비 등 당시 필굿뮤직 소속 가수와 외부 피처링을 동원하면서 드렁큰 타이거의 마지막을 화려하게 장식하였습니다. 지금도 라이브 하시는 모습을 보면 정말 파워풀하시고 현역 래퍼들 못지않는 오히려 더 뛰어난 라이브 실력을 보여주십니다. 저도 죽기 전에 한번 꼭 공연을 보러 가고 싶네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곡은 여기까지입니다. 혜정씨, 오늘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제가 좋아하는 힙합 관련 노래들을 들으니 저한테는 정말 재밌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잘 들으셨다니 다행입니다. 앞으로 MZ세대가 추억할 만한 노래들을 더 열심히 찾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체육대회가 끝났죠? 이제 학교 행사도 하나씩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재미를 일찍 느끼지 못한 게 많이 아쉬워요. 이 아쉬움은 더 이상 없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 방심하지 말고 개인 소독이랑 방역수칙 잘 지켰으면 합니다. 저희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규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성, 연출의 라디오팀, 기술의 정희찬, 그리고 진행의 전혜정, 박용주였습니다. 정직한 소리, 깨어있는 소리. 여기는 동서대학교 방송국입니다. DS, UBS